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가 좀 이상한 그 리포트를 내 가지고 한국 언론들이 이걸 막 그냥 찍고 빠고 부풀리고 국민들을 패닉 대잔치, 뭐 아무 말 패닉 대잔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하면 한국의 중국보다 피해 크다. 뭐 SBS가 아마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1월 9일자 그 리포트입니다. 기사는 아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코너의 리포트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한국 경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경제에 약 10조 달러의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어떻고 아시아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이렇게 쭉 그 시나리오를 돌린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은 GDP의 23%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피해가 큰데, 이 제목을 보면 마치 한국이 주요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또 실제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 긴 리포트에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란 얘기는 5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라는 사람인데 좀 이상해요. 이게 또 말하자면 전쟁 첫 해에 GDP가 박살났나. 그러니까 전쟁이 꽤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개입할 때. 타이완이 40% 박살나고 한국이 23%, 중공이 16.7%, 세계 경제 전체가 10.2%. 지금 뭐 타이완 침공, 대만 침공인데 중국을 뭐 중국이라고 부르겠어요. 중공이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전쟁 없이 중공이 타이완을 봉쇄하면 타이완이 12.2%, 중공이 8.9%, 세계 경제가 5%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나라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연불 올리는 자들이 이 한국 언론이죠. 예. YTN에는 전혀 이제 이런 얘기가 없는데, YTN은 아예 경제가 붕괴한다. 그 리포트에 한국 경제 컬랩스한다, 붕괴한다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나락간다, 그런 리포트에 한국 골로 간다 얘기 없습니다. YTN 이 기사 이 제목 뽑고 이거 보세요. 이 꼬라지를 보세요. 국민들을 완전히 패닉, 아무 말 패닉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 했을 때는, 실제로 저 같은 유튜버도 따옴표 안 했을 때는 나온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번안이나 요약을 했다 그러면 저는 꺽쇠 같은 걸 씁니다. 따옴표 안에서 한국이 골로 간다. 마치 참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풀려서 국민을 아무 말 패닉 대잔치로 이제 밀어넣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참 기자랍시고 방송국이랍시고 떠드는 그런 한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JTBC도 만만치 않죠. 중국 대만 침공에 한국 경제 침몰 시나리오. 거기 한국 경제 침몰한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이러이러하게 피해를 보는데 이 정도 피해를 본다 이런 거지, 침몰한다, 뭐 거덜난다, 뭐 나락간다, 골로 간다, 붕괴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그나저나 이 블룸버그 이 그 리포트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리포트인지, 정말 내용을 제가 원문을 봤거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했냐. 이제 시나리오를 2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중공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한다. 그런데 미국 개입의 강도는 얘기를 안 해요. 미국 개입의 강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믿으세요. 시나리오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제 그 무역 교란, 대만이 그러니까 무역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완전히 100% 차단. 예. 그다음에 반도체 교란이
있고, 그리고 금융교란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23.3%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델의 전제를 보세요. 대만 무역이 하나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출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황당한 모델입니다. 대만이 수출입이 차단된다라고 봐요. 첫 해 내내, 1년 내내.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과 전혀 무역을 안 한다. 예, 100% 감소.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개입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일본 같은 데가 중국제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VIX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포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얼마나 변동할 거냐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 지수가 높을수록 주가 변동폭이 커진다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공포지수입니다. 40포인트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아세안의 무역이 80% 감소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조 한 2천억 달러 한다. 그러면은 무역이 한국 무역이 1조 2천억 달러에서 하루아침에 무역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무역이 1조 2천억 달러에서 뭐 2,400억 달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전쟁 첫 해 내내 동안. 그래서 이제 GDP는 대만이 마이너스 40%, 한국의 23.3%, 동남아가 20.1%, 중공이 16.7%, 미국이 6.7%, 일본이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어. 보면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대만 무역이 하나도 외부 세계와 수출 수입이 하나도 안 되고 1년 내내 미중 무역이 0%로 하나도 안 되고 1년 내내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50% 관세 올리고 관세를 50%로 두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공포지수가 40포인트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아세안의 무역이 80% 감소했다. 그래서 그걸 모델의 전제로 삼았다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된다.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없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우선 첫째, 이게 만약에 침공이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했다. 그런데 전쟁이 1년을 끌어요. 늦어도 두어 달 안에 결판 날걸요. 그 다음에 또 황당한 게 있죠. 여기 보면 중공은 무역, 보세요. 대만이 무역이 80%를 못해요. 수출입이. 한국이 수출입이 80%가 안 돼. 무역 경로에 장애를 받아서 일본이 80%가 배가 못 드나들어. 배가. 그런데 중국은 뻔히 다 드나드는 걸로 해놨어요. 아니, 중국 무역로의 급소인 초크포인트,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제1도련 이거 봉쇄 안 할까? 봉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리포트예요. 이런 리포트는 저는 그냥 발가락 사이에 펜 껴갖고도 그냥 메모하겠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없이 중국이 대만을 100% 포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만의 무역은 100% 차단된다. 전쟁이 없는데. 이거 황당하죠. 대만이 무역 차단됐는데 가만히 있겠냐. 미국에 가만히 있겠냐. 미국의 국가 본질이 항행의 자유인데. 미국의 국가 본질이 항행의 자유라고 한 거는 1910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무역 자유 원칙, 항행의 자유 원칙에 끼친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한 70년 지나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는 세계적 논문이에요. 그래서 얘들 무슨 심보로 이런 거 한 거야? 하고 이 보고서 제목을 보면 이게 완전히 경제 동물의 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뭔가를 시나리오를 돌렸는데 전쟁의 양상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 양상에 의해서 나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아주 안이하게 뭐 무역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배가 하나도 못 드나들고 한국, 일본, 아시아는 배가 80%가 못 드나들고 뭐 이런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은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서 제목도 그거잖아요. 시진핑과 바이든 그리고 10조 달러짜리 전쟁. 아주 불성실한 문서거든요. 이 보고서 부제목을 보면은 속내가 좀 드러나죠. 대만 선거는 글로벌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뭐 대만 선거가 요번에 이제 요번 토요일 날 대만 선거죠. 그러니까 대만 선거에서 반중 후보가 되면 대만의 업 침공 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부제가 지금. 그런 황당한 보고서라고 이게. 근데 그걸 막 물고 빨고 띄우고 국민한테 아무 말 패닉 대잔치하고 이게 뭔 소리래 이게 언론이. 이거 완전 히스테리 발작이네. 친중파들이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의 중국 숨통조이기가 말세를 불러일으켰도다. 아, 말세가 왔도다. 휴거가 왔도다. 시진핑을 모시지 않으면 전부 멸망하는도다. 구세주 시진핑을 모셔라.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SBS, YTN, JTBC. 참나. 이 두 번째 모델의 전제 한번 보세요. 대만 무역 100% 차단. 대만을 그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중 무역을 50%를 계속 유지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대만을 포위해갖고 멀쩡한 사실상의 국가를 포위해서 말려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이 대중관세를 25%만 올려? 그리고 중국은 멀쩡하게 교육 다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래요? 막걸리래요? 이 정도 사단이 벌어졌는데 주가 공포지수가 16%밖에 상승을 안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이 보고서에 나타난 그 침공 루트 그 지도에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를 알아요. 대만을 둘러싸고 침공을 하는데요. 상륙 지점을 여기서 8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요. 이 8개 중에서 실제로는 상륙이 불가능한 데가 7개나 됩니다. 일단 대만 100% 차단을 중국이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8개 지점에 상륙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남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카오슝. 여기 중국 군대 상륙 못합니다. 왜 못하냐? 여기는 바로 필리핀에서부터 작동하는 미국의 중거리 타격 능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불과 거리가 한 400, 500 그 정도밖에 안 돼. 키로수로. 상륙 못해요 여기. 그 다음 타이페이 여기 상륙 못합니다. 여기도 오키나와로부터 한 6, 700km밖에 안 됩니다. 여기로 상륙 못해요. 제가 지금 타이페이로. 타이페이 북쪽에 타이완 섬의 북단. 여기 당연히 오키나와에 더 가까우니까 상륙 못해요. 여긴 더 가까워지니까 상륙 못합니다. 여긴 더 가까워지니까 상륙 못합니다. 즉 상륙이 가능하다라고 이 리포트에서 말하자면 8군데를 찍고 있는데 8군데의 상륙 후보지를 찍고 있는데 그중에 7개가 상륙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야, 참 제가 이거 글을 잘못 썼습니다. 8개의 상륙 가능 지점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12개라 그랬네요. 그중에서 7개. 예를 들어서 카오슝 상륙 안 됩니다. 대만 동부해안 쪽, 북부해안 전부 상륙 안 됩니다. 이거 대만 북부해안, 대만 동부해안 전부 상륙 안 되는데요. 미국의 제일도련 전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이런 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흉악한 참 불성실하면서도 매우 흉악한 리포트를 이거 다른 외국 언론이 이거 그냥 웃고 치워요. 이거 다루는 이 블룸버그의 이 리포트를 보도해주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한국 언론만. 왜 블룸버그가 이런 짓을 했냐? 블룸버그의 이 리포트가 나온 그 페이지에 보면 위에 다보스,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그 글로벌리스트 그
모임에 대한 광고가 붙어 있어요. 안내가. 글로벌 최상류 경제동물들이 초특급 경제동물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안이합니다. 공포와 안이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리포트는 글로벌 최상류 경제동물들, 초특급 경제동물들의 심리를 반영하는데 이런 심리예요. 지금 대만에 말이야 그 독립 성향의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기면 뭐 되는데 아유 참 못했다 뭐 이런 심리야.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1월 3일까지입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선거 10일 전에는 10일 전 기간은 선거를 앞두고 10일 동안은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거가 1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3일이 마지막 선거죠. 라이칭더 민진당 독립성향 후보 뭐 독립성향인데 독립을 표방하진 않아요. 예, 몸조심하죠 당연히. 예, 괜히 중국에 이제 그거 주기 싫으니까 36% 나옵니다. 후유이 국민당 31% 나옵니다. 고원재 24% 나옵니다. 제3후보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지금 라이칭더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라이칭더가 이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라이칭더 되면은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데 참 그러면은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참 어려워지는데 뭐 이런 그 말하자면 공포와 안위가 뒤죽박죽된 이상한 심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초특급 경제동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지금 이 경제동물들을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있는 구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제동물들은 또 그걸 대변한 그 블룸버그의 리포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제3차 대전의 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안이하게 몽상하는 거예요. 전쟁이 1년씩이나 간다. 1년 안 갑니다. 거의 인류가 멸망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대판 싸움 붙습니다, 이거. 거의 핵무기를 쓰거나 핵무기 쓰기 직전까지 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대만 해협이 길어요. 뭐 아무리 짧은데도 160km, 180km입니다. 180km를 배로 건너면요. 배가 가는 운행 속도만 일반적인 전함의 경우 한 40km쯤 가니까 시속 뭐 한 8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배에 타야죠. 배가 앞에 온 다음에 또 내려야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걸리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리고 대만은 가만히 있냐고요? 배 건너오는 동안 때리는 거지. 제해권과 제공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가만히 있냐고. 대만 해협에서 미국이 중국 때리죠. 그래서 대만 해협이 이게 공동묘지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투입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국내에 말이 많아요. 주한미군 차출되나, 주한미군 차출되나, 한반도는 어찌하란 말인가, 뭐 이런 식의 그 또 앵앵거리는 소리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일본은 자동 개입합니다. 일본이 뭐 대만 섬에 상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제1도련을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중요한 역할. 제1도련.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키나와 열도에서 대만을 연결하는 그 지점. 그다음에 동중국해. 그거보다 서쪽에 동중국해. 우리 그러니까 칠광구, 제주 남반까지. 그리고 또한 대만에서부터 필리핀 루손섬을 연결하는 골 라인. 이거를 방어하는데 일본이 적극 나서게 돼요. 왜냐면 일본이 자기의 목숨줄이 걸린 일인데. 자위예요. 자위권이에요.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기 때문에 자위, 셀프 디펜스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되죠. 이건 뭐, 여러 기사들도 나와요.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동시 패션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뭐, 블룸버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그 주요한 기사들에서 논평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은 무기 생산 풀 가동하고 수출 풀 가동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 그러면 우리 목숨줄인데. 우리가 지금 항행의 자유, 그거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 게임인데 우리 전쟁 아니야라 그래서 무기도 안 팔고 무기도 공급도 안 해주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한국군이 가서 싸우진 않더라도 무기는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리포트에는 전쟁의 양상은 전혀 안 다르죠. 중국 해안 지역이 박살납니다. 당연히 박살나죠. 지금 대만은 삼협댐도 깨겠다 그러는 건데 그건 이제 그 반인류 범죄 혹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죠. 삼협댐을 깨는 건 명확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니까, 타겟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무역로를 전면 차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 다음번에 중국에 대한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 우크라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처럼 같은 경제 제재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도대체. 피터 자양 같은 사람은 러시아에 대해서 취했던 그러한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취하면 중국은 1년 안에 인구의 14분의 5억 명이 굶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지.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로 차단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통과하는 이제 원유량 줄이고 전면 차단이 아니라 통과하는 LNG 가스량 줄이고 또 식량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나머지 일체는 다 통과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무역로 차단을 할 거라고요. 선별적인.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아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저는 백모는 거기에 한마디 더 하지. 동북아가 잿더미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이거 살벌한 거라고. 이게 지금 한가하게 저기 블룸버그 스타일로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블룸버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엄중한 얘기를 이미 윤 대통령이 했었어. 잿더미예요, 잿더미. 뭐 경제가 뭐 동북아 전체가 일본 포함, 중국 포함 이게 만든 얘기라니까. 근데 뭐 중국은 16% 하는데 한국은 24.3%고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엄중한 얘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이 함부로 못 날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국이 왜 못 날뛰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